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하고 다시 돌싱이 된 33살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는 벌써 2년이 넘게 지났고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어요. 이혼한 남편은 저보다는 2살이 더 많았고 결혼 전에 연애를 짧지 않게 했습니다. 연애는 오래 했지만 결혼은 일찍 할 생각이 없었는데 딱 30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희 친정에서는 제가 막내라 더 천천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전 남편과 시댁 쪽에서 결혼을 많이 서둘렀고 그것도 제 나이 28때부터 결혼을 하자 하는 걸 미루다가 30이 되고 나서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해버린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결혼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죠. 결혼 준비하는 도중에 다 중지하고 파혼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결단력도 있고 현명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서도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고쳐가면 되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을 하다가 결국 1년 만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이혼을 하면서 느끼게 된 건 차라리 결혼식 하기 전에 관두는 게 낫지. 이혼을 하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 정신적인 소모전 같은 것들까지 다 합치면 정말 손해가 막심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제 경우를 거울로 삼아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자기 식구들만 챙기는 남편에게 완전히 실망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부모, 자기 동생을 살갑게 챙기는 사람이라는 건 결혼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저는 결혼하고 나면 그걸 저희 친정부모님한테도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 남편에게 우리 친정 식구들은 아무 상관없는 남처럼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끝내 선 넘어오는 걸 못 참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당연히 저도 평범한 가정을 꿈꿨어요. 남편하고 만날 때는 4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 서로 식성이나 취미도 비슷해지고 크게 싸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천생연분이라 생각하고 만났어요. 저는 딸 셋 중에 막내였고 남편은 2남매 중 장남이었는데 남편의 여동생은 저보다 1살이 더 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 남편과 여동생의 사이가 각별해 보이더라고요. 원래 오빠 동생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동생 바보는 처음 봤습니다. 시댁 식구들 전부가 시누이를 어릴 때부터 공주처럼 떠받들며 키운 경향이 있다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고요. 얼마나 자기 동생을 애지중지하는지 결혼 전에는 다 큰 동생을 아침마다 밥도 차려 먹이고 심지어 자기 차로 회사 출퇴근도 시켜주는 자상한 오빠였어요. 무슨 어린이집 등하원 시키는 줄 알았습니다. 시누이 회사에 들렀다가 출근을 하면 남편은 막히는 출근 시간에 최소 30분은 돌아가야 하는데도 그런 걸 당연히 오빠로서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갔지만 그 집안 식구들은 이미 그런 생활이 익숙한 것 같아서 제가 간섭할 부분이 아니라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저희가 데이트를 할 때도 시누이랑 같이 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연애 초반에 남편이 자기 동생을 저한테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같이 밥을 한번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 동생 올가을에 결혼하거든. 얼굴 보고 인사도 할 겸 같이 밥 한번 먹을래?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을 해? 나는 아직 오빠랑 결혼 계획도 없는데 벌써 얼굴 보는 게 조금 민망하다. 그냥 편하게 생각해. 얼굴 한번 보는 건데 뭐 그리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냐? 연애 1년도 안 된 시기였는데 동생을 소개시켜준다고 하니 조금 불편했지만 제가 끝까지 거절 못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보니 시누이의 첫인상은 곱게 자란 티를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 축하한다고 제가 먼저 말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 속도 위반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을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나이가 더 많긴 했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했는데 시누이가 부침성이 좋아서 먼저 언니라고 말을 붙이고 자기는 편하게 지내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서로 언니 동생 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죠. 그쪽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편한 사이가 아니다 보니 완전 허물 없이 지내긴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번 얼굴 보는 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더니 나중엔 저희 데이트할 때 끼어서 셋이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우는 그 당시 자기 결혼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본인 혼수 고르러 갈 때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제 남편을 데리고 가는 일도 많았고요. 우리 데이트할 때마다 따라 나오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 남편에게 서운한 소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직 우리 결혼도 안 했는데 오빠 동생을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서 불편해. 적어도 우리 데이트할 때는 둘만 보면 안 될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짜증을 내더군요. 그럼 처음부터 싫다고 확실하게 말을 하지 그랬어. 내 동생은 너 보러 간다고 좋아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러면 걔가 서운해할 거 아냐? 이러면서 자기 동생 서운한 것만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둘 다 회사에 다니는 중이라 주말에 만나 데이트할 시간도 모자란데 신우는 자기 예비신랑 안 만나는 날에는 꼭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같이 놀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 제가 이해하죠. 같이 영화 보러 갈 때도 남편 옆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실 때도 옆에 따라다니면서 또 눈치는 더럽게 없는 바람에 자기 돈은 10원 한 장 안 쓰고 얻어먹기만 합니다. 자기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다고 징징대면서요. 결국 제가 남자친구랑 한판 싸우고 나서 신우가 결혼할 때까지는 따로 만난 적은 없었지만 아마 그때부터 신우는 저한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결혼 준비할 때 저한테 은근히 가시돋친 말을 많이 했었고 이것저것 참견질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어쨌든 결혼 전부터 저는 신우이와 껄끄러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신우이는 결혼한 지 몇 달 안 되어 아이를 낳았고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남편과 저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신우이는 그 당시 결혼 3년 차였고 하필이면 그때 시댁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신우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망하네 만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신우이는 결혼할 때 마련한 집까지 다 팔아서 자기 남편 사업 미천으로 다 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 시댁으로 아이까지 데리고 들어가 살게 되었고요. 내 동생 전셋집 빼서 자기 시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 우리 엄마가 요즘 동생 때문에 걱정이 많으셔. 안 그래도 애 생기는 바람에 급하게 결혼시킨 것도 마음 아픈데 저렇게 돈 때문에 힘들게 사니까 나도 마음이 안 좋아. 남편은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결혼할 때 시댁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거의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돌려 하더라고요. 자기가 우리 집 사정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은행에서 대출을 조금 받더라도 최대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집안에 심란한 일이 생기니 남자친구가 힘들어하길래 차라리 결혼을 조금 뒤로 미룰까 생각도 했었지만 이미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기도 쉽지 않았죠. 게다가 남자친구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며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도 신우에게 조금 보태줘야 할 것 같다는 소리를 하길래 솔직히 그때 결혼을 때려치울까 말까 고민을 하기도 했었어요. 시부모님은 결혼 비용을 도와주기에 어려운 상황이었고 여윳돈을 전부 신우이의 남편 사업이 망해가는 걸 도와주느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며 서운하긴 했지만 불만이 많지는 않았어요. 대신 그때 친정에서 1억을 보태주셨고 제가 모은 돈 8천에 은행 대출 1억을 조금 넘게 받아서 3억 초반에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남편 돈은 한 푼도 보태지 않았기 때문에 명의는 제 것이었고 남편 남은 돈으로 혼수 맞춰서 들어오고 신혼생활 시작했어요. 제 앞으로 1억 넘는 대출을 받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GTX 호재 덕분에 집값이 2배 올랐으니 결과적으론 잘된 일이었죠.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결혼 과정도 솔직히 말하면 이런저런 일이 참 많긴 했어요. 그냥 저는 제 남편 하나만 보고 다 지나갈 일이라 생각하고 결혼을 결정하게 된 거죠. 친정에서 집 살 때 1억 보태준 것도 뻔히 시댁에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흔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친정에서 우리 부부 타고 다니라고 제 낡은 경차를 3천만 원짜리 승용차로 바꿔주신 것도 다 알고 있었지만 시댁에서는 끝내 모른 척하고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남편은 회사 통근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는 평소에 거의 제가 끌고 다니는데
그게 시부모 눈에는 못마땅하셨는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신 적은 있었어요. 너 혼자 편하게 다니고 우리 아들은 버스 타고 다니느라 고생하네. 그러게 신혼집이라도 회사 가까운 곳에 얻었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회사 근처는 집값이 훨씬 비싸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여기 근처가 인프라도 좋고 오빠는 통근버스도 다니잖아요. 애초에 이 결혼 시작을 제 명의 집에서 시작했고 차까지 친정에서 해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뭐라도 하나 꼬투리 잡을 게 있으면 불만을 이야기하시니 시댁을 향한 제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시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았어요. 가진 거라곤 딸랑 지금 사시는 집 한 채뿐이었고 노후 준비도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저희 친정은 부자는 아니더라도 여유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아빠는 정년 없이 평생 일을 하실 수 있는 직업이고 부모님 명의로 작은 4층짜리 꼬마 건물도 있어서 월세도 꼬박꼬박 받고 계시고요. 그렇게 여유가 되니까 제가 결혼할 때 집 살 돈도 보태주실 수 있었죠. 당연한 소리지만 부모님 노후도 제가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결혼했다는 걸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다들 하나같이 우리 남편이 땡 잡았다면서 처가에 엄청 잘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처가 알기를 돌보듯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정에서는 저희가 결혼해서 잘 살길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는데 남편은 장인장모 비위 맞추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하나도 못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명절 빼고는 거의 찾아간 적도 없었어요. 자기네 집은 주말마다 한 번은 꼭 들르면서 별로 멀지도 않은 처가에는 그렇게 발걸음하기가 싫은가 보더라고요. 엄마는 결혼 준비하면서 속상해하셨지만 제가 하겠다고 하니 그냥 믿고 모든 걸 다 도와주신 거예요. 한 번은 너무 속상하셨는지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없다고 해도 진짜 그런 집은 처음 봤다. 어떻게 아들 장가 보내는데 아무것도 안 해줄 수가 있니? 그 집안 딸은 대체 어떻게 시집을 간 거야? 엄마도 오죽 답답했으면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셨을까 싶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요. 저는 딸밖에 없는 우리 집에 남편이 들어와 든든한 아들 같은 사위가 되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우리 친정이 도와줬던 것들은 싹 입을 닦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죠. 게다가 시부모님은 결혼한 직후부터 제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결혼하면 친정은 없는 거라 생각하고 이제는 시댁에 집중을 하고 살아야 한다거나 시댁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들었다 생각하라고요. 절대 친정에 일러 바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건데 시댁이 꽤나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한 집안이었어요. 시댁에 가면 명절이나 다른 가족 행사에 설거지 청소는 항상 제 몫이었죠. 처음에는 남편이 제 눈치를 본답시고 제가 뭘 하고 있으면 와서 도와주고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하도 자기 아들 부려먹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는 바람에 나중에는 남편이 뭘 도와준다고 해도 필요 없으니 그냥 소파에 앉아서 당신 식구들처럼 TV나 보고 있으라 하고 말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건 저희가 명절 전날에 시댁에 가서 하루 어머님 댁에서 자는 날에는 시어머니가 수시로 우리 부부 자는 방문을 열어보고 가십니다. 새벽에도 와서 열어보고 가시고 아침이 되면 6시에 조용히 저만 깨워서 일어나라 하시고 저한테만 일을 시키셨죠. 어머님 말로는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며 저 역시도 친정에 온 것처럼 편하게 있으라 하시는데 저와 신우는 대접부터 하늘과 땅 차이로 달랐어요. 신우는 어머님 댁에 오면 아이를 아버님에게 맡겨두고 바로 널브러집니다. 다 차려놓은 밥을 먹고 설거지는커녕 그릇 정리도 안 한 채 그냥 일어나 버리죠. 근데 제가 신우랑 똑같이 굴었다면 어머님이 저를 곱게 보셨을까요? 아마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신우와 제 관계는 저희가 결혼하고 난 뒤로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결혼 전부터도 남편과 신우는 각별한 남매지간이긴 했는데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조금은 거리를 두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신우는 애까지 딸린 유부녀면서 꼭 저희 집에 애를 데리고 놀러 오거나 저희가 주말에 놀러 가려고 하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남편은 바빠서 나랑 시간 못 보내주거든. 새언니, 제가 같이 가도 괜찮죠? 결혼 후에도 남편과 제대로 둘만의 휴일을 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연휴 때 남편과 단둘이 여행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 남편이 연휴에 여행 간다는 말을 저희 신우에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우도 자기가 따라가면 안 되겠냐고 물었는데 그때는 남편이 이미 저희 둘만 가기로 예약도 다 해놨고 이번엔 곤란하다는 식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신우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과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시댁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마침 신우도 그 자리에 와 있었어요. 근데 저를 본 채만 체하며 인사도 하질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눈도 마주치고 오랜만이라며 먼저 인사를 건넸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행동하나 보려고 가만히 지켜봤더니 제가 시댁에 있는 동안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식사를 다 마치고 집에 갈 때까지도 저를 본 채도 안 하는데 눈치가 없는 남편은 전혀 그것도 모르고 자기 동생이랑 조카를 집에 가는 길에 우리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신우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남편은 두 사람이 왜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뒤늦게 묻더라고요. 둘이 무슨 일 있어? 어째 한마디를 안 하는 것 같네. 새언니랑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애들도 아니고 이런 말을 눈앞에 대놓고 할 소린가 싶었죠. 남편은 제 눈치를 슬슬 보더니 그래도 그때는 자기 동생을 혼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새언니한테? 난 잘못한 거 없다고. 솔직히 오빠 결혼하고 나서 너무 변한 거 알아? 나는 집에서 애 보느라 힘든데 나도 같이 여행 가고 싶었다고. 둘만 다니니까 좋아? 오빠가 처신을 못하니까 새언니가 맨날 욕먹는 거야. 뒷자리에 앉은 신우가 이런 말을 쏟아내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그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도 이미 신우와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이 모든 것은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확신을 한 것 같았어요. 신우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가씨랑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적어도 제 귀에 들리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식구끼리 사이 안 좋아지는 건 한순간이니까 생각 잘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신우가 대꾸를 못하겠는지 잠자코 듣고 있었어요. 결혼해서 그때 처음으로 신우에게 싫은 소리를 한 번 한 겁니다. 저는 그동안 많이 노력했고 어머님이랑 신우에게 맞춰주려고 참고 살았어요.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참은 건 제 쪽이라 생각했는데 그 집안 식구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날 신우에게 본심을 듣고 나서 저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님은 항상 다른 집 며느리는 어떻게 한다더라 맨날 비교를 하시고 자기는 저한테 해주는 것 하나 없으면서 시어머니 대접은 다 받으려고 하셨어요. 종종 말도 없이 저희 집에 불쑥 찾아와서 밥 차려라, 과일 좀 깎아와라 하셨어도 저는 싫은 티 안 내고 그냥 다 들어드렸거든요. 말로는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더니 결혼해서 1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저는 이 집안의 가족이 아니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신혼집을 해오고 시댁 집안일을 발벗고 나서서 하더라도 저는 그냥 남의 집 딸, 며느리일 뿐이었죠.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저도 참고 있던 말을 해버렸어요. 저 힘든 거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따질 수도 없는 일이고 이제부터는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 부부 앞날에 위기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 말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신 생각 잘해야 돼. 아까 아가씨 이야기하는 거 듣고 뭔가 느낀 점 없어? 나도 당신 얼굴 봐서 참고 살았는데 이런 말까지 듣고 도저히 더는 못 참겠다. 솔직히 앞으로 당신네 식구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내가 계속 미안하다고 했잖아.
동생한테는 내가 잘 이야기할게. 고작 이런 일로 얼굴을 보내만해 하는 거야? 솔직히 다른 집들은 며느리가 딸처럼 굴고 서로 사이도 좋다던데. 당신 성격이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은 안 해? 남편의 그런 말을 듣고 저는 결혼 생활을 더 유지하는 것이 큰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으로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아직 둘 사이에 아이도 없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니 아니다 싶으면 빨리 헤어지는 게 낫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길게 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우가 제게 폭탄 선언을 하고 2달이 지났을 때 시댁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좋은 일은 당연히 아니었고 신우이한테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결국 미루던 일이 터지고 말았던 거죠. 망하기 직전인 자기 남편 사업 살려보겠다고 살던 집도 처분하고 자기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던 신우가 집을 뛰쳐나오게 된 겁니다. 예전부터 그런 조짐이 보였는데 아마 제 입장이었어도 시댁 생활은 싫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순히 부부싸움이나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집을 나온 수준이 아니었고 아이의 짐을 싸서 아이까지 데리고 나왔다 하는 겁니다. 걔네 남편이 완전 망했나 봐. 월세도 너무 밀렸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이제는 수습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 하도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내 동생 앞으로 대출만 몇 천이라 그러네. 이번엔 진짜 이혼할 생각인가 봐. 신우는 애를 데리고 나왔고 이혼하면서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동생 걱정에 몇 날 며칠을 끙끙거렸지만 저야 전혀 상관없는 일이란 생각에 신경도 별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또 지났고 저는 평소처럼 회사 다니며 똑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주말이 되자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고 그쪽 식구들끼리 대책을 마련하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건 그날 저녁이었죠. 주말 저녁에 남편은 시댁에 있고 저는 혼자 편히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남편이 돌아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신우와 아이 목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 거실로 나가보니 신우가 커다란 캐리어 2개와 자기 아이까지 데리고 저희 집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제가 오면 안 될 곳이라도 왔어요. 새언니는 제 소식 듣고도 관심이 없나 봐요? 아니, 듣긴 들었는데.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이죠? 여기서부터는 남편이 끼어들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 시댁에 가보니 도저히 그 집에 신우와 조카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 집이 25평으로 그리 크지 않은 데다 신우가 이혼한다고 짐을 다 빼오면서 방 하나가 신우의 짐으로 꽉 차서 들어갈 수도 없었죠. 아이까지 데리고 그 좁은 집에 비비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자고 남편이 무작정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온 거랍니다. 어차피 우리 집은 방도 3개고 엄마 집보다 넓잖아. 이혼 절차 끝나면 다시 직장 다닐 거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우리가 도와주자. 남편 설명을 듣고 있는데 뒷골이 당길 정도로 열이 받더라고요.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상 어떤 여자가 난데없이 신우가 짐 싸들고 쳐들어오는 걸 이해할 수 있답니까? 당신,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또 당신 집에서 나만 나쁜 며느리 만들 생각이야? 제가 버럭 화를 냈더니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이번엔 남편이 아니라 신우에게 쏘아붙였어요. 솔직히 아가씨도 그래요. 아가씨 이혼하는 건 같은 여자로서 안 된 일인데 그건 아가씨가 책임질 일이잖아요. 도움받으려면 부모님한테 받던지 해야지. 결혼한 오빠 집에 살자고 여기까지 찾아오는 게 상식적인 일이라 생각하세요? 전 싫어요. 오늘은 기왕 왔으니까 하루 주무시고 내일은 다시 어머님 댁으로 돌아가세요. 인내심의 한계 상황이었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말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모두 들은 남편은 발끈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야? 가족끼리 힘들 때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잔말 말고 내 동생 새로 집 구할 때까지는 여기서 지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당신한테는 가족일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동생이 안타까우면 너가 집 얻어서 동생 데리고 살아. 여긴 내 집이니까 내 집에서 헛짓거리 하지 말고.
그 말 듣고 신우도 더럽고 치사하다고 꼭 자기를 쫓아내야 직성이 풀리겠냐 하더라고요. 남편도 저같이 이기적인 여자랑 못 살겠다며 이혼하겠다고 하길래 옳다구나 하고 그 말을 바로 받아버렸죠. 이혼하자고? 그래, 좋아. 까짓 거 이혼하지 뭐. 어차피 당신 집에서도 한 명이 이혼하나 두 명이 이혼하나 별 상관 없겠네. 남편은 자기가 이혼하자고 하면 제가 벌벌 떨 줄 알았나 봐요. 이혼하자는 소리에 남편은 움찔하며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는 표정이었지만 옆에 있는 신우가 씩씩대며 이혼을 부추기는 말을 했습니다. 오빠, 저런 년이랑 더 이상 살 필요 없어. 당장 이혼해. 그러더니 신우가 제 남편의 손목을 끌고 밖으로 나가는데 솔직히 너무 웃겼어요. 남편은 따라 나가고 싶지 않은 눈치였는데 자기 동생이 저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끌려나가더라고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 며칠 후에 이혼 서류를 만들어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진짜 이혼을 하자고 할 수 있냐고. 그때는 동생 앞이라서 자기가 본심이 아니었다며 구구절절 변명을 하는데 그 모습이 더 꼴보기 싫었어요. 본심이건 아니건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 당신네 집구석 이야기 이제는 듣기도 싫으니까 빨리 끝내자고 했어요. 시부모 역시 저를 죽이련 살리련 욕을 하시다가 또 어떤 날에는 자기들이 잘못했다며 이혼은 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어요. 졸지에 자기 동생 지켜주려다 본인도 이혼하게 생긴 남편은 뒤늦게 잘못했다며 사과를 하고 한밤중에 집에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며 울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불 꺼놓고 없는 척하며 문 열어주지 않았어요. 절대 만나주지도 않았고 회사 앞으로 찾아와도 뒷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 끌다가 남편도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포기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결혼하고 딱 1년이었고 저는 지금 신혼집을 전세를 주고 다시 친정에 들어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 기간이 짧긴 했지만 너무 바보같이 참고만 살았던 것 같고 솔직히 억울한 생각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하지만 결혼 덕분에 제가 집을 살 생각을 했었고 그 집이 많이 올라서 이득을 본 부분도 있으니 그걸로 대신 보상받았다 셈치고 넘어가려고요. 결혼 생활을 더 질질 끌지 않고 거기에서 정리한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그런 스트레스 참으며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